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과 이란의 무력 공방이 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선박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우리 정부는 신중한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어제 저녁쯤, 우리 시간으로 어제 저녁쯤에 우리 선박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한 상황인데 피격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아직 자세한 사항은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현재 미국과 이란 간의 강대강 이런 대결이 계속되다가 지금 이러한 이제 불행한 사고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정확한 원인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정부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이게 드론 공격이 아니었느냐라는 이런 이제 추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그야말로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하면은 우리는 사태를 상당히 심각하게 볼 것이고 아니면은 이게 정박 중에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혹시 우리 선박의 장비에 안전 문제가 없었느냐 그런 것도 이제 또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선원들은 모두 안전하다고 하니까 참으로 다행인데 예. 앞으로 이 상황은 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번 폭발과 화재가 이란에 의한 공격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 정부의 대응도 달라질 텐데 지금 정부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일단 정확한 사고 원인을 예측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대응을 할 것 같은데 그 피격이란 단어 사용도 좀 조심하는 것 같아요. 현재 그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굉장히 신중합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계속해서 몇 시간째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결론을 내리지 않고 일단은 사고 원인 파악을 한 다음에 우리가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해서 조심스러운 이제 행보를 보이고 있죠. 예. 당연히 저는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어떤 결과를 미리 추정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게 피격이다라는 결론이 난다고 하면은 우리 정부로서는 매우 중요한 결정을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올 것 같습니다. 예.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매우 중요한 결정이라 하면 어떤 걸까요? 지금 미국 측에서 계속해서 우리 보고 지금 해상 안전을 위한 작전에 참여하라는 이런 요청이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도 바로 이 사건에 대해서 자기의 SNS에 이 글을 올리면서 한국 선박이 침략을 당했다. 그러니 지금 현재 이제 한국은 이제 이 작전에 참여할 시기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피격이고 실제로 우리가 그러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친다면은 결정을 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이러한 군사 작전에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참여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그 참여한다면은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참여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에 성급하게 결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영국과 프랑스가 지금 국제 회의를 하면서 앞으로 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기대가 부설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제거를 하느냐, 안전 호송은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현재 협의가 상당히 진척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회의에 참여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실제로 저는 생각에 해상 안전 통항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아주 굳건한 입장을 취해야 될 것이고 특히 이 통행료를 지불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거는 국제법 위반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부를 해야 되겠죠. 이러한 기조 하에서 우리 입장을 정립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 이러한 모든 일들이 제대로 이제 시행이 되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우리로서는 더 큰 이제 부담을 안고 다시 이제 또 입장을 재정립해야 될 것입니다. 예, 지금 우리 정부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는 게 미국과의 관계도 있지만 이란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전쟁 중에도 이란과 우리 정부는 사실 우호적인 관계 이어왔고 또 인도적인 지원도 계속해서 제공을 해왔잖아요. 이란 정부에서 이번 폭발과 화재에 대해서 아직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이란의 피격이
것으로 추정이 된다면 그렇다면 이란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이거 만약입니다. 예. 만약에 우리가 진짜 피격을 당했다고 한다면은 우리로서는 상당히 충격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란과 매우 중요한 우방이고 여태까지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었고요. 그렇다면 이 문제가 왜 발생했을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란의 외교부 측, 그러니까 우리하고 접촉을 늘상 하는 이 외교부 측에서는 우리하고 이란과의 전통적인 관계에 대해서 잘 인식을 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어려운 시기에 같이 경제 협력을 많이 시도를 했었고 그게 성과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가 이란에 대해서 지불해야 되는 석유 대금 60억 불을 국제 제재 때문에 갚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유엔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계속 협의를 한 결과 이 돈을 돌려줄 수 있었습니다. 예. 이것은 지금 현재 경제 제재 하에서 일어난 유일한 아주 성공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란 측에서 매우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조금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강남에 가면은 테헤란로가 있습니다. 예. 테헤란에 가면 서울로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긴밀한 우호 관계를 했었는데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 우리가 피격이었다고 하면은 이란 외교부의 입장과 현장에서 뛰고 있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현장 지휘관의 이 생각이 맞아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도부 안에서 내분이 있었을 수 있다. 내분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예. 중앙 정부의 지시 사항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담당하고 있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지휘관, 현장 예. 지휘관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조금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별로 걱정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이란 사람들이 가정에 들어가면은요, 그 가전 제품이 거의 모두가 한국산입니다. 자동차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이 K-팝뿐만 예. 아니라 K-드라마가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이 전쟁이 끝나면은 이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그리고 또 이란 혁명 수비대에 대해서 한국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생각하기에 이란이야말로 전쟁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공 외교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해서 이슬람 혁명 수비대 사람들도 이걸 제대로 인식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계속해서 외교적인 정치적인 노력들 필요하다는 말씀 주셨는데 지금 걱정인 게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갇혀 있는 우리 선원들이거든요. 한 160명 정도가 거기에 고립된 상태인데 우리 정부에서는 선원들에게 그 카타르 쪽으로 이동하라 이런 또 지침을 내렸더라고요. 그쪽으로 이동하면 조금 더 안전하긴 한 겁니까? 지금 현재 대부분의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 밑쪽으로 지금 다 거기서 집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 프리덤 이게 본격화되면은 모두들 빨리 빠져나가기 위해서 다 그쪽으로 몰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고 난 선박도 거기 있다가 이제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예. 우리 정부로서는 그나마 조금 더 안쪽,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카타르 쪽으로 가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예.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아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나마 이게 완전한 효과는 없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란 쪽에서 미사일이나 드론 공격을 한다고 하면은 거기 있거나 카타르 쪽에 있거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안전을 완전히 담보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 UAE 쪽에 있는 선박보다는 이 카타르 쪽에 조금 더 멀리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그나마라도 공격의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중동 지역 긴장 다시 높아진 게 미국이 프로젝트 프리덤 개시한 이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건데 이란에서도 대응하고 나서면서 그 통행을 저지하는 구역 자체를 좀 확대했습니다. 푸자이라 항구까지 해협 통제를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여기가 그 호르무즈 해협
막으면 다른 우회로로 쓰이던 곳이잖아요. 결국에 국제유가에 또 큰 영향을 미치겠는데요. 네, 저희 방금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예. 지금 가장 석유가 많이 나는 UAE 지역은 아부다비입니다. 그 아부다비로부터 아부다비에서 보통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유조선이 나옵니다. 그런데 불안한 측면이 있으니까 우회 이제 파이프를 마련을 해서 푸자이라 항구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루에 지금 UAE에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350만 배럴에서 500만 배럴로 지금 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푸자이라 항구로 나가는 이 물동량은 약 180만 배럴입니다. 그나마 이렇게 하면은 UAE로서도 숨통이 트이고 국제 원유 시장에서도 숨통이 트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란 쪽에서는 작전의 범위를 옛날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해서 중심으로 해서 안쪽으로만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넓혀서 바로 푸자이라 항구까지도 여기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것이 계속된다고 한다면은 UAE로서는 전혀 아무런 지금 현재 수출을 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막히게 되는 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제 유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란이 그 푸자이라 항구까지 조금 더 그 범위를 확대했다는 거는 절대 이쪽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압박인 걸로 보이는데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서로가 풀지 않겠다 미국과 이란 대치한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제유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11월 중간 선거 우려가 되는 상황이었고 이란 입장에서도 석유 그동안 감산하고 있었잖아요. 서로 어떻게 얼마나 더 버틸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볼 때는 미국이 훨씬 더 불리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국내 정치적인 압력을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만큼 오랫동안 견뎌낼 수 있을까? 그리고 지지율은 지금 계속 낮아지고 있고 지금 전쟁에 대한 비판 여론이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3분의 62%가 지금 현재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빨리 전쟁을 끝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는데 한편으로 이란의 경우는 그러면 이란은 뭐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경제 생활이 거의 마비 상태에 와 있는 것입니다. 물가가 폭등을 했고 환율이 폭등을 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와온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작년 12월부터 시위가 일어났고 그 시위가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이 되었습니다. 왜? 이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훨씬 그때보다 더 심하게 지금 현재 악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전쟁 기간 중이라고 해서 억누려놓은 이 불만 사항을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이냐? 이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혁명 수비대에서도 이 문제를 아주 잘 알고 있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경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다. 경제 제재를 풀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풀기 위해서는 미국하고 핵 협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 협상으로 해결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지만 저는 그래도 거기에 해결의 실마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상 교전이 다시 발생한 상황이지만 대사님께서는 희망을 보신 건데 그 미국과 이란이 다시 만난다면 그 매듭을 풀 수 있는 고리는 결국 핵인 겁니까? 네. 핵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99%가 핵입니다. 이 핵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이란 쪽에서 이번에 14개 안을 또 보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3단계 안을 보냈었는데 사실상 여기에 보면은 핵 문제가 이번에 14개 항에도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미국으로서는 이 협상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미국 대통령이 14개 항 우리가 검토를 해봤지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와는 또 달리 물밑에서는 핵 문제에 대해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듯한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저께 나온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보면은 이란 측에서 이번에 미국 측에 대해서 앞으로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우리가 늘 얘기했던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을 얼만큼 두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 측은 20년, 이란 측은 5년이라는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진전된 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란 측에서
5년 플러스 5년, 그러니까 5년간은 완전히 중단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5년간은 저농도의 농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진전입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 이것을 조금만 조정을 하면은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60% 농축된 우라늄 441kg을 어떻게 하느냐. 트럼프 대통령은 전량을 미국에서 가져와야 된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 측에서 최근에 나온 제안에 따르면은 거기에 반은 러시아로 보내고 예. 반은 IAEA 감시하에서 이란이 보관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안도 제가 보기에는 진일보했습니다. 이게 만약의 경우 전량이 러시아로 가든지 또는 뭐 IAEA로 가든지 제3국으로 가든지 이런 즉 바깥으로만 반출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미국 측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미국으로 와야 된다고 하지만 이렇게 보면은 이러한 두 가지의 이슈가 잘 해결만 된다면 나머지 이슈들은 사실상 이 두 가지 이슈에 종속되어 있는 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빛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아무쪼록 그 핵 협상에도 어느 정도 진전이 있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물밑 협상이 좀 잘 이루어져서 두 나라가 좀 만나는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와 함께 중동 상황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